포인터는 배열뿐만 아니고 함수를 다룰 때도 많이 쓰입니다. 또 포인터에서 우리가 포인터를 좀 더 쉽게 다루려면 이 type definition이라고 하는 형정의라는 개념도 자주 쓰는 게 좋습니다. 이 형정의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겁니다. 개념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터는 포인트인데 함수를 다루는 포인터를 학습을 합니다. 자, 어레이에 다뤘던 예제는 빌드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스탠다드 IO는 똑같이 갖고 오고요. 자, 타입 데피니션은 이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즈 오브 연산자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트에 사이즈 오브 하면 당연히 4바이트 나옵니다. 4바이트 나오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얘를 받는 거는 실제 C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은 size t라는 거를 정의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ize t. size t가 뭔지 알기 위해서 F12 눌러서 찾아가 보면 얘는 type defini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unsigned int 64라는 건데 얘는 사실은 long입니다. 찾아가면 long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명이나 함수명 앞에 언더바 붙은 거는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쓰라는 거죠. 혹은 컴파일러가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이름이니까 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언더바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size t에는 뒤에다가 언더바하고 또 t를 썼습니다. size t라고 하는 거는 type definition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요 의미가 그래서 그 size t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 자료형의 뭔가 하면 type definition이란 뜻입니다. type definition. 그러니까 얘가 언더바 t 의미입니다. 언더바 t 한 거는 type definition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type definition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함수를 포인터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함수 포인터라고 하는데, 함수 포인터를 쓸 때는 거의 빠지지 않고 type definition을 씁니다. type definition 해서 type definition 자, 이렇게 파란색이 떠야 되는, 이제 떴습니다. 그러니까 type definition 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수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함수 선언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int fun add, 그러니까 두 값을 더하는 함수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int b, 이렇게 해서 함수 선언 할 수 있죠. 함수 선언 할 수 있는데, 요 함수 선언은 함수 이름 적고 입력 변수 적고 그 다음에 앞에 출력을 적으면 되는데요. type definition도 이제 똑같이 갑니다. 자,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이 함수 이름에 대한 포인트를 씁니다. funptr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함수 선언에서 함수명 대신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는 그냥 함수 이름입니다. 여기서 funAdd는 함수명입니다. 근데 그럼 요 앞에 부분이 함수명이라는 거죠. 그 함수명인데 그 함수명의 value function ptr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포인트가 되고, 그 포인트가 가리키는 것은 이번은 변수나 배열이 아니고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 포인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알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내가 함수를 만들 때 값 두 개를 더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자, 여기서처럼 return a 플러스 b 정수 두 정수 값을 더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 곱하는 거를 정의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내 마음이니까. 그럼 내가 필요에 따라서 더하는 함수와 곱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두 함수 처리를 한 군데서 하고 싶습니다. 함수 두 개를 어떻게 한 군데서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함수 포인트를 정의하면 됩니다. 함수 포인트. 그래서 fun ptr. 그래서 이번에는 fp라고 할까요? 그래서 얘는 포인터라서 보통 널로 초기화를 하고요. 내가 쓰고 싶은 데에서는 fp 해서 fun add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fun ptr fp는 fun add 뭐 이렇게 쓰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이 함수 포인터 할당을 굳이 초기화할 때만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원하는 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코드를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를 잘 보면 얘는 위에 것처럼 이제 type definition 한 겁니다. type definition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개념은 sizet하고 이제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un ptr은 type definition으로 이런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로 정의가 된 겁니다. 마치 함수 선언처럼, 다만 별표를 썼기 때문에 포인터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럼 얘는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printf로 정수값 한번 출력해 보는데 a 플러스 b 출력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또 정의가 돼야 되겠네요. int a는 10, int b는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정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얻고 싶으면 int c라고 할까요? 자, 얘는 이제 fp는 함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함수명이 되려면 value of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value of 연산자 써서 얘를 함수로 만듭니다. 함수명으로 만들고, 함수명이 됐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려면 괄호 이용해서 입력 변수를 붙여야죠.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C로 하면 두 값을 더해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 함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딱 고정인데 할당을 통해 가지고 함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코드가 더 읽기 편해지고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곱셈 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곱셈 하고 싶은 경우는 fp에다가 이제는 funmol을 해줍니다. 이건 내 마음이니까. 그러면 덧셈 하던 거를 곱셈 하던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곱셈이 됩니다. 왜 곱셈이 돼요? 자, fp를 찾아가면 얘는 funmol이고, funmol은 함수명인데 그 함수명을 찾아가 보면 얘가 됩니다. 얘가 되고, 요 함수명을 그대로 쓰면 그냥 함수 호출하는 거고, 우리가 쓰는 함수 포인터를 쓰기 위해서는 함수 포인터니까 함수 포인터 이용해 가지고 함수 위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값을 찾아가는 거라서 value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얘는 찾아가는 게 funmol이라는 함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거기다가 ab 이용해 가지고 값을 계산해서 C에다가 다시 반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가 곱해져서 나옵니다.
함수 포인터는 같은 변수 이름, 여기 포인터죠. 같은 포인터를 이용해서 덧셈하기도 하고 곱셈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함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 변수는 똑같아야죠. 출력도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입 데피니션에서 함수 정의, 형 정의에서 요 모양을 정의하고 요 모양의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fun ptr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fun ptr에는 함수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함수명을 넣어주면 요 함수명이 포인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함수로 쓸 때는 그냥 fp를 쓰면 안 되고요. 얘가 포인터인지 함수 위치로 간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밸류 연산자를 써서 함수 원형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함수 명으로 이제 바꾸어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함수 포인터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 또 우리가 활용할 때 많이 쓰는 개념이기 됩니다. 그래서 함수명을 함수 포인터에 넣을 수가 있고 내가 함수로 갈 때는 그 포인터하고 함수명은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 연산자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이름, 함수 호출명으로 바꾼다. 함수 호출명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라는 걸 우리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또 포인터의 특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동적 메모리입니다. 동적 메모리. 동적 메모리라는 게 또 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 항목을 또 만들게요. 자, 포인터로 이번에는 동적 메모리 allocation이라는 할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함수 포인터는 속성에서 또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standard.io.h는 갖고 올게요. 그래서 동적 메모리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동적 메모리가 있다면 정적 메모리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적 메모리는 정지하고 있다는 거고 정지, 동적 메모리는 동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동적 메모리는 컴파일 할 때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는 게 정적 메모리라 하고 동적 메모리는 실행 시간, 그러니까 보통 실행 시간이 이제 런타임이랍니다. 런타임은 뭔가 하면 우리 콘솔에서 돌아가려는 그 파일, 우리가 실행 파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실행 파일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그걸 우리가 실행 시간이라고 합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실행 파일 실행한 게 아니고 실행 파일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실행 파일을 만드는 단계. 실행 파일 만드는 단계를 단계에서 메모리를 정하는 걸 정적 메모리라고 하는 거고 동적 메모리는 실행 시간,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우리 더블 클릭을 실행하잖아요. 그때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걸 동적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 메모리의 대표적인 예는 이번에는 인트라 할까요? 그래서 AR 이번에는 S라고 하겠습니다. 스태틱이라서 정적 메모리는 스태틱이라서 ARS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3, 4, 5 이렇게 할당하는 게 정적 메모리입니다. 얘는 메모리 크기가 컴파일 할 때 정해집니다. 근데 동적 메모리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적 메모리를 하려면 반드시 포인터를 써야 됩니다. 포인터.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는 다이내믹이라서 우리 이름에 D를 붙입니다. 그럼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운영체제에다가 메모리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누가? 실행 파일이 메모리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달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기존에 만들어진 함수를 갖고 옵니다. 이게 정의된 데가
standard library.h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 standard library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라이브러리는 함수 집합입니다. 여러 함수를 모아놓은 거를 컴퓨터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그냥 널로 초기화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터는 주소를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오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0으로 초기화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려면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멜락이라는 함수입니다. 멜락. 자, 얘는 메모리 할당이라는 건데, 이걸 영어로 하면 메모리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멜락 이렇게 읽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요 멜락이 리턴하는 거는 그러니까 void 포인트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중에도 void 포인트가 있습니다. p void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는 자료형을 정하지 않은 포인터입니다. 자료형을 정하지 않는 포인터. 그러니까 포인터 저장 공간. 어떤 포인터? 일반적인 자료형의 저장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void 포인터라고 해서, 이게 void라고 하는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료형은 포인터에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지 포인터에다가 숫자 더했을 때 한 칸씩 전진할 수가 있는데, 자료형이 없으면 전진을 못 하는데, 근데 이 멜락처럼 내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캐릭터인지 인트인지 더블인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로 그냥 퉁쳐서 void라고 표시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array 포인터로 이제 받습니다. 얘는 그냥 array 포인터를 할까요? array 포인터 이름을 ptr 포인터. 자, array 포인터로 이제 받는데, 얘가 받기 위해서는 멜락에서 메모리 할당을 얼마 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니까 int로 이 array size라는 걸 한번 정합니다. 100이라고 할까요? array size. 그래서 여기 array size에다가 멜락을 하는데, 이 멜락 할 때는, 메모리 할당할 때는 바이트 단위로 할당합니다. 바이트 단위 할당하기 때문에 int는 4바이트잖아요. int 자료형의 저장 공간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400바이트 할당을 하게 되고, 400바이트는 4바이트가 100개 있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int 자료형 100개를 가진 배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 4를 직접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이건 CPU마다, 운영체제마다 int 자료형이 저장하는 공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size of 연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nt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되는 거고, 요 멜락이 이제 리턴하는 거는 void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를 더 잘 하려면 int 포인트로 형 변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고 어떤 변수나 함수 앞에 이렇게 갈로를 쓰는 거는 형을 변환한다는 겁니다. 변수면 변수를 형 변환하는 거고, 함수면 함수의 반환값을 형 변환한다는 겁니다. 자, 형 변환 됐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0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 넣어서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AR, PTR에 0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20이 들어갑니다. 20이. 자, 20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제 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 요걸 좀 극복하려면 우리도 연산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워닝 없이 깔끔하게 이제 하는 거고요. 자, 널 포인트는 아닌데 이건 좀 잘못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크게 원행이 안 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썼던 것처럼 대괄로 이용한, 괄로 이용한 어레이 접근 연산을 이제 해도 됩니다. 그래서 AR, PTR에 이번에는 100개가 있기 때문에 30, 0부터 이제 30이니까 31번째죠. 31번째에는 100이라는 거 한번 넣어볼 수가 있고요. 얘도 다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100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이 좋은 점은 함수가 실행할 때, 그러니까 요 사이즈만 바꿈으로써 변수보다 더 큰, 단일 변수보다 더 큰 배열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이제 할당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메모리를 할당을 했으면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 멜락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꼭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다 쓰고 나면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되고, 그 메모리 해제하는 함수가 바로 free 함수입니다. 그래서 AR, PTR을 넣어서 메모리 해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 메모리 해제를 하지 않으면 이 메모리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함수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꼭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단점이기도 하면서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 할당을 나는 이런 메인본에서 했는데 메모리 할당하는 함수를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make array라는 거 한번 함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int array, 그러니까 array size를 입력으로 받고 return하는 거는 int 포인트를 이제 return을 합니다. 근데 요게 좀 귀찮으니까 우리 type definition을 적극적으로 좀 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int ptr. 그래야지 읽기가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 별표를 자꾸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곱하기인지 아니면 value of, 값 가져오기 연산인지. 그래서 얘를 int ptr, 그러니까 int를 나타내주는 포인터라고 하고, 여기서도 int ptr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int ptr을.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 할 거는 우리 멜락을 이제 쓰는 거죠. 멜락을 써서 얘를 int ptr 해서 ptr로 바꾸고 얘를 리턴을 해줍니다.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얘를 그냥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리턴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int ptr이라고 하는 게 지역 변수인데 괜찮냐라고 하는데, 그 int ptr은 저장 공간을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일 뿐입니다. 원래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는 할당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멜락은 함수가 끝나더라도 메모리가 해제가 안 됩니다. 이 메모리가 할당된 상태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이 포인트 변수만 사라지는 거니까 할당된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할당된 상태를 가리키는 포인트는 리턴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int ptr에서 ar ptr2, 아니면 이렇게 받더라도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게 좋겠네요. 굳이 변수 정의하지 않고 make array로 해서 나 이번에는 200을 받겠다 하고
이게 다 끝나면 꼭 풀이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되는데 얘는 함수 안에서 멜락을 한 거고 밑에는 함수 안이 아니고 함수 바깥에서 새로운 함수 정의해서 멜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양하게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메모리 사용할 때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메모리 할당하고 초기화까지 해주는 함수도 필요한데 그건 켈락이라고 부르는 함수입니다. 뭐 켈락이라 하기도 하고 calloc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켈락이라고 합니다. 얘는 뭔가 하면 자, 메모리 C는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앤 엘로케이션입니다. 자, 메모리를 클리어 하고 엘로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할당한 다음에 0으로 다 초기화하는 겁니다. 여기 초기화는 0으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0으로 초기화. 그럼 여기 함수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자, 어레이 만든 다음에 클리어까지 하는 겁니다. make clear array. 얘는 어레이 만들고 클리어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를 C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똑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ake and clear array 라고 해줄 수가 있고 크기는 내 마음대로 뭐 500 해줄 수 있습니다. 500에서 예를 들어 300번째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켈락 할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사이즈하고 자료형의 크기를 구별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초기화를 하려면 어디까지가 한 자료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실수했습니다. 얘는 할 때 어레이의 사이즈하고 자료형의 사이즈를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int는 4바이트니까 4바이트에 0을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점은 나머지 변수들도 다 초기화가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한 100번째 위치가 값이 얼마인지 자 100번 위치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0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0이 나오고 근데 위에는 내가 초기화를 안 했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값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건 한번 출력해봐야 하는데 해보면 여기는 초기화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값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켈락을 이제 쓰면 초기화까지 해주는데 문제는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실행 시간이 더 걸립니다. 멜락보다 실행 시간이 더 걸림. 그러니까 초기화가 필요하면 이제 켈락을 쓰면 되고 그냥 배열을 위한 메모리 할당만 필요하면 멜락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쓰다 보면 메모리를 더 늘릴 필요가 있잖아요.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크기 조정해주는 함수가 바로 reallocate 함수입니다. reallocate 함수. 자, 얘는 AR 그러니까 reallocate 함수인데 자, 원래 있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원래 있는 이 메모리는 AR PTR에 있습니다. 얘를 크기 얼마를 해줄 건가를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500을 했는데 int 500개 했는데 난 이번 300개로 이제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AR PTR로 이제 받는 겁니다. AR PTR로. 그래서 reallocate 하는 거니까 얘를 해제를 해주면 이제 안 되고요. 얘를 다시 한번 메모리 크기를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얘는 int 500개를 int 300개로 바꾸는 거고, 여기 다 쓰고 나면 이번에는 해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reallocate 함수는 해제를 하고 초기화를 300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하고 멜락이 합쳐진 게 reallocate 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돼서 이 경우에 여기에 있는 과정을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 초기화하지 않고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얘는 300개 했는데 300을 접근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한 310 정도 하겠습니다. 310 정도. 10 정도 하면 아까랑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우리가 얘를 reallocate를 이제 했기 때문에 원래 자료용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크기만 이제 줄어든 겁니다. 크기만. 뭐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